안녕하세요. 주식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엊그제 주식 매매 일지 유틸렉스 편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증자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증자란 회사가 신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즉,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인데 이 증자의 방식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 배정 및 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여 실제적으로도 자본금이 늘어나는 형태의 증자 방식이고,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의 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증자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회사의 자본금이 주식을 발행한 돈으로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어 실제로 회사의 돈이 늘어나는 경우고, 무상증자는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 뿐이라 실제적으로 외부로부터 돈이 유입이 없으므로 회사의 돈이 늘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흔히들 유상증자는 악재고 무상증자는 호재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그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그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에는 100%는 없다라는 일종의 법칙과 같은 명언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즉,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유상증자가 호재일 수도 있고 무상증자가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증자 관련 공시가 뜨면 우리는 먼저 회사의 증자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는 목적과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에는 연구개발 목적, 설비투자 목적, 부채 상환 목적, 운영자금 조달 목적 등이 있고, 대상에는 기존 주주 배정, 3자 배정, 그리고 청약을 통한 공모 방식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 부품 회사가 반도체 부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반도체의 고정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삼성전자에서는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 공장을 더 지어서 납품에 차질 없게 해달라고 해서 이 회사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돈으로 생산 설비를 늘렸을 때 이것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으로는 주식 수가 늘어나서 안 좋게 보일지 몰라도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에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회사가 재정 악화로 부도 및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하자 운영 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했다면 이것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말씀드리기엔 조금 무거운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줄고 나라 간의 교류도 줄어 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숨통을 틔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기적인 호재일 수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로 따져본다면 엉뚱한 사업을 해서 돈을 다 까먹고 그 까먹은 돈을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 충당하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행동이므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통념 속에 유상증자는 악재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증자를 통한 자본 확보는 대출과는 다르게 이자가 없고 자본금에는 상환 의무가 없어서 회사 입장으로는 쉽고 편한 방법인데, 이런 것을 악용하는 몰상식한 기업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실 땐 그 기업의 가치 및 사업적인 부분, 오너의 마인드 등을 공부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신 후 하셔야 됩니다. 단타의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긴 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상증자입니다. 최근 금호 HT를 비롯해서 알테오젠, 로고스바이오, 유틸렉스 등등 많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무상증자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기업 신뢰도 향상, 유동 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식거래 활성화 등이 있으며 대상은 기존 주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잉여금을 충당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틸렉스의 경우 보통주 한 주당 한 주에 1:1 무상증자를 진행합니다. 만약 제가 유틸렉스의 주식을 7만원에 한 주 가지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35,000원에 두 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7만원짜리 한 주나 35,000원짜리 두 주나 똑같은 건데 이걸 왜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부분은 다릅니다. 일단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회사는 보통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량한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5,000원짜리 두 주가 7만원짜리 두 주가 될 수도 있기에 보통 호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7만원짜리 주식 한 주도 14만원짜리 주식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같은 결과이지만 통념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35,000원짜리가 7만원짜리로 되는 것보다 7만원짜리가 14만원짜리로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주식톡 시리즈의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무거운 것보단 가벼운 게 움직임이 좋다 정도로 쉽게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이용한 좋은 예시로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셀트리온은 공매도 척결을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상증자도 마냥 호재만은 아닙니다. 재무 건전성이 나쁜 회사가 무상증자를 진행했을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무상증자는 호재다 라는 인식을 이용하여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를 띄워 수익 실현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확률이 적고 이미 누군가가 해먹고 나갔다면 주가는 아래로 흐를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진행하려는 회사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가치와 재무 건전성 그리고 차트의 큰 흐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제 유튜브 채널에 유틸렉스 영상으로 인해 시청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짧게 유틸렉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많이 의심해주세요. 일단 유틸렉스는 1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일 권리락이 잡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1:1 배정이므로 주가가 반토막이 날 겁니다. 아마 수익률이 확 떨어질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6일까지 들고 계셨던 수량만큼 8월 7일에 신주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권리락이라는 것은 증자를 한 만큼 주식수가 늘어나서 공급 증가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고 17일날 파셔도 권리는 유지되어 8월 7일에 주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틸렉스, 아시다시피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듯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재무가 안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여름 휴가지에서 맞은 신라젠 쇼크로 바이오 기업은 장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제 눈길을 끌었던 국책과제 선정 이슈와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는 회사로 차트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상증자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는 봅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손절하고 나왔지만 그냥 잘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자 생각이고 소망입니다. 본의 아니게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TV였습니다.